안녕하세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50일 살기를 한 윤재주입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태국 치앙마이 숙소 고민 끝 영상에 이어서 고르고 골라서 선별한 치앙마이에서 꼭 해야 할 강력 추천 포인트만 쏙쏙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리마켓 야시장입니다. 치앙마이에는 마켓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장터에서 시작했던 게 여행자들이 방문하기 시작하고 소상공인들이 공예품, 의류, 지역 특산물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플리마켓이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현지 로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마켓은 올드타운 썬데이 나이트 마켓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썬데이 마켓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름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시피 일요일에만 열리는 마켓으로 치앙마이 내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썬데이 마켓 정확한 장소는 와프라싱 사원 정문에서 타페게이트 정문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진 거리인데요. 하나 드릴 팁이 있다면 거리 통제도 하고 사람들도 정말 많이 오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올드타운 마켓 앞에 가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차가 못 들어갑니다. 떨어진 지역에 요청을 하셔서 그쪽에 내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더 추천드리는 거는 하루 일정 자체를 올드타운에서 시작하셔서 좀 마켓까지 둘러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추천 마켓은 바로 코코넛 마켓입니다. 여기는 정말 인스타그램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예쁘고 힙하고 좀 독특했던 마켓인데요. 치앙마이에서 인생샷 명소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여기를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코코넛 마켓은 주말만 열리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립니다. 영업시간이 생각보다 짧죠. 그래서 엄청 부지런하게 다니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아기자기하고 조금 귀여운 맛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둘러보기 괜찮을 것 같고 먹거리도 많이 다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한 끼 정도 먹기에는 충분히 괜찮아 보여서 저는 아점이나 뭐 점심으로 이제 코코넛 마켓 먹거리 먹는 거 추천드리고요. 코코넛 마켓 입구 쪽에 코코넛 아이스크림 파는 트럭이 있습니다. 그걸 꼭 드셔야 돼요. 진짜 맛있어요. 코코넛 안에 과육이 씹히는 그런 아이스크림인데 인생 코코넛 아이스크림입니다. 진짜 꼭 드시고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거기에 중간에 나무 사이에 하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강이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우기였고 날씨가 습하고 워낙 덥다 보니까 그 하천이 이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물 한 방울이 안 보여서 거기가 잔디인 줄 알고 한번 퐁당 빠졌거든요. 근데 저 말고도 5명씩은 맨날 빠지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빠진다고 해요. 통행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네, 저처럼 되고요. 그리고 코코넛 마켓 근처에 징자이 마켓, 러스팅 마켓이라고도 있는데 함께 많이 묶어 가시거든요. 이것도 꿀팁 드려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마켓은 님만해민의 화이트 마켓입니다. 님만해민 쇼핑센터에 원님만 안에 있어가지고 원님만 마켓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화이트 마켓은 매주 금, 토, 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흰색 현수막, 흰색 천막을 쳐놓고 열려서 화이트 마켓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요. 낮에 가도 예쁘지만 밤에 가면 그렇게 감성적일 수가 없습니다. 붉은 벽돌이 가득한 건물이라서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인데요. 밤에 조명까지 싹 켜지니까 정말 예뻐요. 프라이탑 같은 고급 매장도 있고요. 다양한 카페, 맛집, 옷가게 자체도 많기 때문에 화이트마켓 구경하면서 원님만 쇼핑몰까지 함께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여기가 무려 17년도에 오픈을 했대요. 엄청 신식 건물이겠죠? 그래서 정말 예쁘다는 점. 그 대신 그만큼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또한 밤에 야시장 마켓 할 때 먹거리 존도 굉장히 많고 깔끔하게 진열이 되어 있어가지고 쇼핑 딱 하고 먹거리 먹으면서 공연이나 막 연주 같은 거 있으면 구경까지 하기 좋은 치앙마이 여행 필수 코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치앙마이 마켓 3군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느껴지는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플리마켓 야시장이 주말에만 열린다는 점이에요. 물론 평일에도 열리는 곳이 있는데 대표적인 야시장 마켓은 주말에만 열리기 때문에 현지 찐 바이브, 찐 감성을 좀 느끼고 싶다면 치앙마이 여행은 꼭 주말 껴서 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 달 살기 여행자 혹은 뭐 장기 여행자 분이시라면 주말마다 다양한 마켓을 도장 깨기 하러 다니는 것을 꼭꼭꼭 추천드립니다. 치앙마이에서 꼭 해야 될 것.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곳은 현지 라이브 바 가기입니다. 치앙마이 라이브 바가 조금 더 재밌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현지인 분들도 많지만 여행자들이 정말 다 모여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술을 한잔 하면서 노래 같이 따라 부르고 호응하고 박수치고 진짜 여행 온 거 같고 여기 해외인 것 같고 그런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방문했던 라이브 바 중에 추천해드릴 명소는 3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으로 갔던 노스게이트, 두 번째는 요곳이에요. 썬데이 마켓 구경하다가 갔던 데인데 여기는 솔직히 그냥 영업당해서 갔거든요. 노래도 너무 잘 부르시고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맥주를 몇 병을 마셨는지 몰라요. 여기 추천드리고 또 마지막은 여기는 진짜 나만 알고 싶은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정말 우연히 방문한 곳인데 완전 미쳤습니다. 밴드 공연 뭐 두세 팀도 오시고 분장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막 춤추고 분명 여기는 클럽이 아닌데 다들 편하게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술 한잔 마시는 기분이라 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님마네미 라이브 바도 추천해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치앙마이 공항 도착해가지고 호텔에다가 짐 딱 두고 나가서 바로 첫 번째로 간 곳인데요. 여기 진짜 안주도 맛있고 공연도 좋았고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독특하고 딱 치앙마이스러운 느낌이라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곳인데 님마네민에 있어서 위치 접근성 좋으니까 여기도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타이 마사지 받기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정말 찐 로컬 마사지 1시간에 한 3,000원에서 5,000원 비싸도 6,000원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고급 스파 마사지 한 번 받을 돈으로 가성비 마사지를 제가 10번을 받았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자신하는 윤제주 픽 마사지 샵 2곳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드타운에 있는 건데 여기는 썬데이 마켓 골목 안에 위치해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솔직히 처음에는 여기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내가 가도 되나? 정말 조금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번 받아보고 제대로 반해가지고 거의 매일 갔습니다. 1시간에 단돈 120바트입니다. 미쳤죠? 여기는 그냥 가보세요.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마사지 샵은 산티탐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산티탐에서 드비앙이라는 숙소에 묵었는데 도보로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렸던 위치예요. 좀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가격 대비 시설도 정말 깨끗하고 서비스도 훌륭해서 제가 진짜 자주 갔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1시간에 200바트였는데 제가 블로그에 소개를 했거든요. 블로그 구독자님께서 포스팅을 보시고 방문했을 때는 1시간에 250바트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이제 1시간에 250바트가 되어버렸지만 정말 최상의 서비스,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마사지 샵입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바로 치앙마이 코끼리 보호소 투어입니다. 치앙마이 코끼리 보호소 투어에 있는 코끼리들은 과거에 서커스, 라이딩 등으로 인해서 학대받았던 코끼리들을 정말 구출해서 보호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투어 수입으로 코끼리의 보호와 복지에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도 먹이주기, 교감하기, 목욕시키기, 코끼리가 좋아하는 행동으로만 코끼리를 존중하며 해를 가하지 않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코끼리 보호소 투어를 선택하실 때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업체인지, 내용은 무엇인지 조금 더 꼼꼼히
꼼꼼하게 파악하고 참가를 하시는 게 코끼리를 위한 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손품을 팔아가지고 찾아낸 업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코끼리 보호소 투어까지 가는 위치가 치앙마이 시내가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썽태우를 타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은 업체는 미니밴을 타고 가가지고 뭐 더운 날에도 쾌적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또 프로그램 구성도 반일 투어로 이동시간 포함해서 5, 6시간 정도였고, 먹이 주기와 뭐 목욕시키기 있고, 또 점심도 주고요. 또 옷도 제공해주고 샤워 시설도 있고, 정말 딱 깔끔해서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인 후기가 있다면 코끼리를 그렇게 실제로 가까이서 보는 것 자체로 저는 너무 좀 신비스러웠고, 코끼리 관찰하고 막 코끼리 본 하면서 이 먹이 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런 게 정말 뜻깊었고,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거기는 자연이에요. 정글이에요. 자연이기 때문에 코끼리 푸푸와 피피로 가득해요. 특히 코끼리 목욕시키기 할 때 진흙팩 이렇게 막 문질러주고 막 씻겨주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생각보다 코끼리의 분비물의 향기가 좀 많이 올라왔고 약간의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진흙도 너무 질퍽하고 뭔가 냄새도 너무 푸푸와 피피 냄새라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정말 이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내가 코끼리랑 막 껴안고 코끼리 막 솔로 막 씻겨주냐 싶어가지고 한번 과감하게 놓았더니 그때 이후로는 엄청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진짜 좋았습니다. 5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바로 치앙마이 근교 여행하기입니다. 치앙마이 주변에는 가볼 만한 도시들이 많은데요. 사실 치앙마이 여행을 2박, 3박 정도 왔는데 근교 여행까지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한 일주일 이상 혹은 일주일 언저리로 묵으신다면 저는 근교 여행 한 군데 정도 가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제가 또 3군데만 딱 콤팩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곳은 바로 도이인타논 국립공원입니다. 여기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원데이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전 아침부터 일찍 출발해서 오후에 돌아오는 하루짜리 코스로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도인인타논 국립공원을 트레킹하는 코스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와치리탄 폭포, 국립공원 트레킹, 화이트 카렌족 마을 방문, 커피 티 프로그램, 그리고 최정상 지역 기념 촬영, 왕과 왕비 장수 기념탑, 그리고 점심 식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코스로 가격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했어요. 미니밴을 타고 다른 여행자들이랑 모여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돌아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정말 시원했어요. 도인인타논 자체가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보니까 엄청 시원하고 서늘했고, 거기다가 가벼운 트레킹 코스까지 있어서 특히 산 좋아하시는 분,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웅장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서 저는 원데이 코스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2시간 정도 걷는 코스가 포함되어 있고, 코스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군데군데 가파른 길, 경사 있는 길도 있어가지고 노약자분들, 어른아이나 어르신들이 함께 가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째로 추천드리는 근교 여행지는 바로 몬짬입니다. 몬짬 같은 경우에는 당일치기, 택시 투어를 이용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캠핑이나 글램핑 하면서 1박 정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고도가 약 1300m로 높은 데다가 산속에 있고 꽃이 굉장히 많이 피고 뷰가 예뻐가지고 태국인들한테도 이제 캠핑과 글램핑의 성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숙소는 몬인다오라는 곳인데, 여기는 캠핑도 되고 글램핑도 되는 곳으로 정말 숙소가 가장 깔끔했습니다. 가격도 5만원 안팎으로 이제 1박을 묵을 수 있고 무카타 추가도 가능했는데, 또 얼마나 맛이 있던지 진짜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제가 갔을 때는 비수기라 가지고 밤이 돼도 막 춥다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11월에서 2월 정도 성수기에 방문을 하시면 몬잼이 엄청 춥다고 해요. 경량 패딩 껴입고 다니셨다는 그런 후기도 제가 봤는데 확실히 고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 밤 되면 많이 쌀쌀할 수 있다는 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치앙마이 근교여행 계획하신다면 몬잼 1박 이상 강추드립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여행지는 바로 빠이입니다. 여행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빠이인데요. 여행자들을 홀리는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물가가 저렴하고 시골 로컬 감성 분위기가 너무 예뻐서 배낭여행자들이 정말 좋아하던 지역인데 여기는 호불호가 엄청 갈려요. 그 이유가 빠이는 특별한 관광지가 있기보다는 그 빠이라는 도시 자체가 매력적이고 도시 자체가 관광지이기 때문인데요. 빠이 가서 어떤 걸 봐야지 아니면 어떤 걸 해야지 라는 걸 기대하시면 조금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오히려 만족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데요. 아예 볼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빠이 캐년, 투하츠, 아이러브 빠이 카페, 그 다음에 뱀부 브릿지 등 몇 군데 관광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찍어놓은 브이로그가 있으니까 이 링크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이 가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바로 빠이 가는 방법입니다. 빠이는 치앙마이에서 차로 편도로 약 3시간이 걸리고 빠이 가는 길에 커브길이 700개가 넘게 있습니다. 3시간 중에 한 2시간은 계속 급경사 급커브길로 갑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밴 차량이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편하게는 가실 수 있는데 정말 갈 때 어떻게 가냐면요. 2시간 동안 이러면서 가요. 멀미가 심하다거나 아이를 데리고 간다거나 그러면 가는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고 이동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빠이는 가신다면 최소 2박 이상은 해야지 이 이동 시간도 아깝지 않고 빠이라는 도시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치앙마이에서 꼭 해야 할 투두 리스트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참고하셔서 치앙마이 여행 한 달 살기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치앙마이에서 찍은 다양한 콘텐츠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정말 많이 올렸는데 더보기란에다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